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안데르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안데르센은 덴마크 출신의 동화 작가로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130여 편의 동화를 발표하신 분이세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엄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을 지었으며 동화의 아버지라 불린답니다. 그럼 해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안데르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거만한 왕.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누구든지 나한테는 벌벌 떨어야 돼. 거만한 왕은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 왕의 기분을 망치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든 왕을 신처럼 생각해야만 했어요. 저자가 마음에 안 든다. 목을 베어버려라. 거만한 왕은 걸핏하면 신하들의 목을 베기도 했어요. 백성들을 못살게 군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불을 지르고 하찮은 것까지 모조리 빼앗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툭 하면 이웃나라로 쳐들어갔어요. 병사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했답니다. 졌다가는 왕이 자기들의 목을 벨 테니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았겠어요? 우하하하하하! 내가 최고다! 최고야! 왕은 억지로 빼앗아온 보물을 보고 기뻐했어요. 게다가 그것으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궁전을 지었어요. 누구든 그 궁전을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벽에 촘촘하게 박힌 보석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꿈결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신만큼이나 위대하지. 그렇지? 왕이 물으면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그렇고 말고요. 폐하께서는 위대하시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대답을 모두 진실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자기 앞에서라면 언제든지 진실만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보다 낫지, 그렇지? 신하들은 이번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렇고 말고요. 위대하시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신하들의 대답을 들은 왕은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을 물리쳐야겠구나.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왕은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것은 총알이 나오는 구멍이 1000개도 넘는 어마어마한 배였죠. 여기에 수천 마리의 힘센 독수리를 팽팽하게 묶게 했어요. 그러자 이 배는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자, 이제 신과 싸우러 가자! 왕이 팔을 번쩍 쳐들며 소리쳤어요. 빵빵빵! 총소리를 내자 독수리들이 한꺼번에 날개를 움직였어요. 곧 배는 하늘을 날게 되었고 태양 가까이 날아갈 수 있었죠. 저 인간들 좀 봐라. 신은 천사들을 내려보냈어요. 천사들을 쏴라! 모조리 떨어뜨려 버려라! 왕이 소리쳤어요. 배에서 총알이 빈틈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천사들은 빛나는 날개로 총알을 막아냈지만 그래도 어떤 천사들은 날개를 다치기도 했지요. 우하하하! 이럴 줄 알았어. 천사가 다 무슨 소용이람?
왕은 으스댔어요. 배는 훨씬 더 높이 붕 떠올랐어요. 신은 거만한 왕에게 구름을 날려보냈어요. 구름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배를 부수려고 달려들었어요. 가재 모양의 거대한 구름은 집게를 흔들어대며 배를 쿵쿵 쳤어요. 용 모양의 거대한 구름은 엄청난 불을 뿜어댔어요. 결국 왕의 배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왕은 바드득 이를 갈았어요. 흥, 어디 두고 보자. 감히 신이 나에게 덤벼. 왕은 더 튼튼한 배를 만들게 했어요. 이번에 다시 만든 배는 거의 7년이나 걸려서야 완성이 되었어요. 하늘을 다 부숴버릴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왕은 주먹을 쥐고 벽을 쾅쾅 내리쳤어요. 그는 군대도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왕의 군대는 누구나 벌벌 떨 만큼 강해졌어요. 온 세계를 통틀어 왕의 군대보다 잘 싸우는 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됐어. 왕은 다시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저 인간들이 또 올라오는구나. 신은 한 주먹의 모기를 왕에게 내려보냈어요. 모기는 웽웽거리며 왕을 못살게 굴었어요. 왕은 번쩍거리는 칼을 휘둘러댔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서 양탄자를 가지고 와! 신하들은 양탄자로 왕을 둘둘 감쌌어요. 하지만 작은 모기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모기 한 마리가 양탄자 사이로 쏙 파고들더니 왕의 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 가려워! 도와줘! 모기는 왕을 마구 찔러댔어요. 왕의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고 가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왕은 자기 옷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더러운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병사들을 향해서 엉덩이를 흔들어대기도 했어요. 병사들은 이걸 보고 수군댔어요. 신을 쳐부수겠다더니 잘 보이지도 않는 모기한테 쩔쩔매는군. 미운 아기 오리. 야호! 새끼들이 나온다! 엄마 오리가 소리쳤어요. 방금 첫 번째 알에 쩍 하고 금이 갔거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오리가 머리를 쏙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첫 번째 아기 오리가 알에서 다 나올 무렵 다른 아기 오리들도 머리를 쏙쏙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알에서 다 나와 꽉꽉 하고 소리를 냈죠. 얘는 왜 안 나오지? 엄마 오리는 하나 남은 커다란 알을 부리로 이리저리 밀어보았어요. 그래도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 오리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할머니 오리가 큰 알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이건 오리알이 아니야. 엄마 오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알이란 말이에요? 이건 칠면조 알이야. 나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칠면조 알 하나가 내 알들과 섞여 있었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내가 키웠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유,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 칠면조는 물을 무서워해서 도무지 헤엄을 치려고 하지 않았거든. 할머니가 혀를 쯔쯔 차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오리에게 냉정하게 덧붙였어요. 말썽쟁이 칠면조알은 내버려 둬라. 너희 아기 오리들하고 물장구나 치러 가라고. 어머나, 어떻게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볼래요. 엄마 오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알이 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알에는 칠면조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오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며칠 뒤 커다란 알에서도 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아기 오리들과는 달리 몸집이 크고 못생긴 아기였어요. 엄마 오리는 부리로 살살 깃털을 쓸어내려 주었어요. 못생겨도 괜찮아. 어쨌거나 사랑스런 내 아기니까.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모두 데리고 호수에 갔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할머니 오리의 말처럼 막내가 아기 칠면조일까 봐서요. 그러나 못생긴 아기는 칠면조가 아닌 것이 확실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첨벙첨벙 헤엄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거봐, 칠면조 아기가 아니라니까. 엄마는 기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친척들에게 아기들을 자랑하러 다녔어요. 우리 아기들이 소풍 나왔어요. 엄마 오리는 온종일 꽉꽉거리는 아기 오리들을 자랑했어요. 아유,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군요. 깃털이 어쩜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모두들 아기 오리들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크고 못생긴 아기에게는 아무도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닭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쪼아대기까지 했답니다. 칠면조는 두 날개를 쫙 펴고 달려들어 겁을 먹게 만들기도 한걸요. 엄마 오리는 속상했어요. 알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도 이제 몸집이 작아지고 부리도 예뻐질 거예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미운 아기 오리는 좀처럼 예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집이 훨씬 커지고 털 색깔도 이상해졌어요. 이제는 형제들까지도 미운 아기 오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어떤 아기 오리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고양이가 확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에요. 모이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미운 아기 오리를 발로 툭툭 찼어요. 엄마 오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먼 곳으로 가버리는 게 낫겠구나. 엄마는 미운 아기 오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온종일 미운 아기 오리 곁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생각이 옳을지도 몰라. 미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수그렸어요. 그리고 사냥꾼이 빵빵 총을 쏴대는 물가를 지나 자꾸만 앞으로 걸어갔어요. 틈만 나면 고양이가 발톱을 무섭게 쑥 내미는 시골집도 지나고 새들이 날아오르는 넓은 들판도 지나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가을이 되었어요. 아유, 추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한껏 웅크리지 않으면 몸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깃털 속에 머리를 묻고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우와, 저렇게 근사한 새들은 처음이야. 미운 아기 오리는 넋을 잃었어요. 눈이 부신 흰색의 새들은 부드러운 긴 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조들이었죠. 아마도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모양이었어요. 백조들이 모두 날아가니 곧 겨울이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마침 농부 하나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가여워라. 농부는 미운 아기 오리를 품속에 안고 몸을 녹여주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아껴주는 일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농부의 아이들도 미운 아기 오리에게 서로 우유를 주려고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봄이 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자주 호숫가로 나가 헤엄을 쳤어요. 그때 백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백조 3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모습이 갈대 사이로 보였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답니다. 나도 저런 새가 되고 싶어. 미운 아기 오리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백조에게 다가갔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에는 이미 백조들 곁에 바짝 붙어 있은 뒤였답니다. 이런, 백조들이 나를 때릴지도 몰라. 미운 아기 오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에 비친 것은 4마리의 백조였던 거예요.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였던 거죠. 처음 보는 백조로구나. 어디서 왔니? 큰 백조들이 부리로 미운 아기 오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물가에 놀러 나온 아이들은 빵을 던져 주었어요. 와, 백조들이다! 미운 아기 오리는 목을 쭉 폈어요. 부드럽게 휘어진 긴 목이 나는 백조야 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눈의 여왕. 으하하하, 기분이 아주 좋군. 악마는 방금 만든 거울을 보며 웃어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지경이었죠. 거울에 비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끔찍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거울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산산조각이 난 잘디잔 거울 조각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덜어는 사람들의 눈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아야! 거울 조각은 작은 소년 카이의 눈에도 들어가 버렸어요. 카이는 눈을 마구 비볐어요. 괜찮아? 함께 장미꽃을 보고 있던 게르다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 이제 안 아파. 눈에 들어갔던 게 빠졌나 봐. 카이가 다시 씩 웃었어요. 다행이다. 게르다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카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게르다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와, 게르다 너 정말 끔찍하게 못생겼구나. 처음에 게르다는 카이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비죽거리는 입술을 보자 카이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죠. 둘은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는걸요. 이게 뭐야? 코를 푼 휴지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카이는 이제 장미에게 소리쳤어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짜증도 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쁘다고 뚫어지게 보던 장미꽃을 꺾더니 발로 짓밟기도 했어요. 카이,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게르다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무서운 일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벌어졌답니다. 카이는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었고 무엇이든 빈정댔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게르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카이 곁에서 그를 돌봐주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카이는 달랐어요. 게르다를 남겨놓고 혼자 썰매를 타러 다녔어요. 어느 날엔가는 커다란 눈의 여왕의 썰매에 자기 썰매를 묶고
눈의 여왕을 따라가 버렸어요. 눈부시게 하얀 눈의 여왕은 카이를 예뻐했어요. 눈 위를 달려오는 동안 신났지? 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런, 너 떨고 있구나. 이리 와, 내 터로 속으로 들어오렴. 눈의 여왕은 카이의 어깨 위로 자기의 하얀 털옷을 둘러주었어요. 카이는 마치 흰 눈더미 속에 파묻힌 것처럼 보였어요. 좀 어때? 지금도 추워?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 입맞춤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카이의 심장이 반이나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카이는 금세 추위를 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죠. 카이가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강물에 떠내려간 모양이야. 그러니 시체도 없지. 이 말을 들은 게르다는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도록 언제나 울며 지냈어요. 카이는 돌아올 거야. 죽었다니? 믿을 수 없어.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어느 봄 밤에 게르다는 집을 나섰어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났죠. 그러는 사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났어요. 벌써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던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잠깐 쉬던 게르다에게 까마귀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서 어디 가니? 게르다는 까마귀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까마귀가 혀를 ཙཙ 찼어요. 까마귀야, 그런데 너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봤니? 아마 봤을지도 몰라. 맞아, 그럴 거야. 정말? 게르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야. 까마귀가 쩔쩔매며 말했어요. 뭔데? 빨리 이야기해봐. 카이는 너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설마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걸? 그러면 뭐래? 이제는 여왕밖에 모르는걸. 여왕의 성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카이를 만나야 해. 나를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겠니? 카이는 성에 있어.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너 같은 작은 소녀를 누가 성 안에 들여보내겠니? 까마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냐, 카이가 나를 보기만 하면 얼른 나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갈 거야. 게르다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카이를 만나기만 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참이었어요. 그럼 카이도 좋다고 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어렵게 성으로 들어갔을 때 게르다는 카이를 만날 수 없었답니다. 까마귀가 본 것은 카이가 아니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게르다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요. 이번에는 숲속에서 산비둘기를 만났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카이를 본 비둘기가 있니? 그러자 산비둘기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가 봤어. 눈의 여왕과 함께 있었어. 아, 그래? 눈의 여왕은 어디에 있니? 아마 랍란드에 있을걸? 거긴 언제나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눈도 많이 내리거든. 눈의 여왕은 그런 데를 좋아해. 게르다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금방이라도 카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커다란 술록이 람란드에 데려다 주겠다며 게르다를 등 위에 태워주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늑대들이 울부짖는 어두운 숲도 무섭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게르다와 술록은 람란드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카이는 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제 카이는 얼굴도 손도 모두 검푸른 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의 심장은 이제 완전히 얼어버렸고 더 이상 웃지도 않았어요. 게르다는 춥고 텅 빈 여왕의 궁으로 들어가 카이를 찾아냈어요. 카이, 나의 사랑하는 카이. 게르다는 카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카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세상에, 카이, 나를 좀 봐. 내가 너를 찾아왔어. 게르다는 엉엉 울었어요.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눈물은 얼굴을 따라 흘러 카이의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카이의 몸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카이가 게르다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게르다의 눈물은 카이를 적셨어요. 그러자 심장이 완전히 녹아버렸죠. 카이는 이제야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엉엉 울자 눈 속에 들어있었던 거울 조각도 빠져나왔죠. 아, 게르다! 카이는 마치 게르다를 처음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어디 있었어, 게르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게르다와 카이는 서로 얼싸안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는 다시 웃었어요. 어서 여기에서 나가자. 게르다가 카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람란드를 벗어나자 꽃이 핀 들판이 보였어요. 다시 숲을 지나 강을 건너 마을로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멀고도 먼 길이 조금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들어서자 게르다의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세상에, 이곳을 떠나 있는 사이에 어른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게르다와 카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창밖에는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기억나니? 우리는 장미꽃을 보다가 헤어졌어. 그럼 기억나고 말고. 그들은 손을 꼭 잡았어요. 벌써 여름이었어요. 게르다는 생각했어요. 여름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차디찬 눈의 여왕은 쉽게 잊을 수 있겠지? 라고 말이에요. 나이팅게일. 중국의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궁전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것보다 크고 아름다웠어요. 희한한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은 끝을 알 수도 없는 숲과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숲은 또 바다와 이어져 있었죠. 숲과 숲 속의 것들, 바다와 바다 속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황제는 자기가 부자인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궁전과 엄청난 정원을 구경하려고 몰려왔어요. 그들은 궁전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책으로 남기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 책들 중에 한 권을 황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 궁전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인 줄 알 것이다. 중국 황제의 궁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며. 황제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며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숲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최고이다. 황제는 입술을 쭉 내밀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는 나이팅게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숲에 살고 있는 것을 책으로 알게 되다니. 황제는 황금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활을 꾹 누르고 신하를 불렀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아느냐?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주 좋은 새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위대한 중국의 황제가 자기가 가진 것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나? 황제는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당장 나이팅게일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는 난처했어요. 책에서만 읽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가 어떤지, 생김새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궁전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가 신하를 찾아왔어요. 나이팅게일을 찾으신다면서요? 그래, 너는 나이팅게일이 어떤 새인지 알고 있느냐? 그럼요. 저희 집은 숲 근처에 있는걸요? 정말이냐? 저는 날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는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소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발 나이팅게일을 찾아주렴. 안 그러면 나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소녀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을 지나 숲에 이르렀어요. 그때 동물의 굵직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것이 나이팅게일의 소리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건 암소의 울음소리예요. 조금만 더 지나가자 수만 개의 작은 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아, 저것이로구나. 저것이 나이팅게일의 소리지. 맞지? 소녀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건 개구리들의 소리인걸요. 한참을 더 가자 이번에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소녀는 걸음을 우뚝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히 하라고 입술에 집게손가락을 얹어 놓았죠. 그렇다면 저것이? 예, 맞아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소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나이팅게일의 노래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신하는 소리가 난 쪽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는 새가 보였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초라하게 생긴 새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새의 부리에서 막디 맑은 소리가 흘러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서 부탁하세요. 소녀가 눈을 찡긋했어요. 신하가 나이팅게일에게 살며시 다가갔어요. 임금님이 너를 찾으셔. 너를 만나서 너의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하셔. 궁전으로 같이 가주겠니? 이 말을 들은 나이팅게일이 우물쭈물했어요. 저의 노래는 숲에서 더 아름답게 들리는걸요?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너의 목소리는 궁전에서도 틀림없이 아름다울 게 분명해. 신하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신하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고 포르르 날아서 그의 어깨 위에 앉았어요. 신하와 소녀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궁전으로 갔어요. 도착해 보니 황제의 방에는 벌써 황금 막대기가 세워져 있었어요. 왔느냐? 저 황금 막대기가 나이팅게일의 자리이니라. 황제가 들떠서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이 황금 막대기 위로 포르르 날아가 앉았어요. 자, 나를 위해 노래해 줄 수 있겠니? 황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요. 더불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겠어요.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숲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을 모아 목청껏 노래했어요.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로부터 탑 꼭대기에서 망을 보고 있는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뚝 떨구기도 했어요.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의 노래는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로구나. 황제는 손바닥이 빨갛게 될 때까지 손뼉을 쳐주었어요. 그날로부터 나이팅게일은 궁전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이팅게일이 불편해하지 않게 잘 보살펴야 한다. 또한 누가 나이팅게일을 해치지 못하게 언제나 보호해 주어라. 황제는 나이팅게일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날아가기만 해도 12명의 시녀들이 나이팅게일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게 했어요. 궁전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황제를 실망시킬 수 없지. 나이팅게일은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황제는 커다란 상자를 선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열어보십시오. 황제 폐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옵니다. 그래? 황제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것은 보석으로 만든 나이팅게일이었어요. 세상에, 눈이 부시구나. 황제가 껄껄 웃었어요. 빨간 루비, 초록 에메랄드, 파란 사파이어가 촘촘히 박힌 나이팅게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보석으로 만든 나이팅게일은 태연만 감아주면 진짜 나이팅게일과 똑같이 노래도 불렀어요. 게다가 살아있는 나이팅게일과는 달리 지칠 줄을 몰랐어요. 언제라도 맑은 노래를 몇 번씩이나 부를 수가 있었어요. 좋은 솜씨로다, 좋은 솜씨야. 황제는 보석으로 만든 나이팅게일만을 아끼게 되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노래를 부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은 다시 숲으로 보내거라. 황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를 위해서 궁전에 남았던 나이팅게일은 다시 숲속으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보석 나이팅게일은 망가졌고 황제는 몸이 약해졌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거야. 온종일 누워만 계시는 걸 뭐. 신하들은 황제가 죽은 다음 나라를 이어갈 새 황제까지 뽑아놓았어요. 황제는 하루가 다르게 숨이 가빠졌어요. 이제 나는 곧 죽게 되는가 보구나. 황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잘 지냈나? 이제 나하고 떠날 시간이 되었네. 죽음의 신이 황제의 배 위에 털썩 올라앉았어요. 죽음의 신은 황제가 쓰던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몸에는 황제가 입던 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황제가 들고 있던 황금 지팡이도 들고 있었죠. 이제 너는 끝이야. 끝이라고. 죽음의 신은 이 말을 몇 번이고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황제는 그 말이 너무도 듣기 싫었어요. 게다가 죽음의 신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리 가! 누가 음악을 좀 틀어다오! 제발! 황제는 신음했어요. 이미 망가져버린 보석 나이팅게일은 물끄러미 황제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이제 태엽을 돌린다고 해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요. 황제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귓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아, 나이팅게일이 왔구나. 황제는 단번에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이팅게일을 똑똑히 보기도 했어요.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빠져있자
죽음의 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하지 못해! 죽음의 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를 뿐이었어요. 노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황제는 기운이 났고 죽음의 신은 기운을 잃었어요. 안 되겠어. 죽음의 신은 황제에게 황금관을 돌려주었어요. 나이팅게일의 노래 한 곡이 또 끝나자 이번에는 옷을 벗어 돌려주었어요. 그러더니 황금 지팡이도 내주었죠. 나이팅게일은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의 신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죽음의 나라로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고마워. 나는 너를 쫓아냈는데 너는 나를 도와주었구나. 황제는 목이 메었어요. 그러자 나이팅게일이 황제의 머리맡으로 내려와서 속삭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떨어뜨려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황제는 깊고도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신하들은 곤히 자는 황제를 보고 그가 죽었다고 여겼어요. 장례식을 해야 해. 할 일이 많겠군. 모든 것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네 그려. 신하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황제가 번쩍 눈을 떴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잘 잤느냐? 기분 좋은 아침이로구나. 창가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기분 좋은 아침이 열리고 있었답니다. 나이팅게일, 궁전에서 함께 지내주지 않겠니? 황제가 부탁했어요. 저는 숲속에서 지내는 게 더 좋아요. 대신 궁전에 자주 놀러 올게요. 좋다.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구나. 나이팅게일은 약속대로 황제를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황제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새의 노래를 듣고 건강해지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뭐예요. 기름장순의 난쟁이. 어느 마을에 시장 가까이에 2층짜리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모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1층은 기름가게였는데 여기에는 기름가게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장사를 거두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2층 다락방에는 가난한 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 한 명이 기름가게로 들어왔어요.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없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난쟁이의 눈꼬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접시에 보리죽을 담아 내주었어요. 고소한 버터도 한 덩어리 뚝 떼어 넣어주었죠. 아, 맛있겠다. 난쟁이는 허겁지겁 죽을 먹어치웠어요. 누구를 찾아가는 길인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난쟁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난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동네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이를 거두는 아가씨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보았어요. 머물 곳을 찾아 떠돌고 있답니다. 난쟁이가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난쟁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가게에 머물며 심부름이나 좀 하겠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정말이요? 저를 놀리시는 건 아니겠죠?
난쟁이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마터면 펄쩍펄쩍 뛸 뻔했지 뭐예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대학생이 치즈를 사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학생, 나하고 이야기나 좀 하지 그래. 할머니는 이야기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말재주가 뛰어났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신기한 말재주 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척 붙이기만 하면 쉬지도 않고 말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마, 할멈.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말렸어요. 그리고 종이에 싼 치즈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가 잔돈을 거슬러 주는 동안 대학생은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지 뭐예요. 세상에, 이건 귀한 시예요. 어쩜... 그래, 버터를 싸주려고 사온 책을 찢은 것인데 저기 나머지 부분이 있어. 나한테 사려나. 돈이 없는데. 그럼 치즈 대신 책을 살래요. 빵은 치즈 없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대학생은 조금 전에 산 치즈를 도로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치즈를 자르는 도마 위에서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나는 그래도 치즈가 좋아. 시야 읽지 않아도 그만이지 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할아버지는 시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빈통보다도 못하시는군요. 대학생이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는 빈통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껄껄 소리내며 웃었어요. 버릇없기는 해도 할아버지는 대학생과 농담을 주고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난쟁이는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비죽비죽 솟을 지경이었지 뭐예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한담. 저렇게 자애로운 할아버지께 빈통보다 못하다고 하다니 이런 고약한 녀석. 난쟁이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두 잠든 사이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재주 잎을 몰래 빌리려고 한 거죠. 그걸 입에 붙이고서 대학생에게 한바탕 퍼부어 주려고 말이에요. 아, 저기 있구나. 말재주 잎을 쥐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아까 대학생이 가리켰던 빈통 위에 말재주 잎을 떡 붙였죠. 네가 시를 모른다는 게 사실이냐? 난쟁이가 빈통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빈통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에 대해서라면 대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옳거니 됐어. 난쟁이는 통에서 말재주입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학생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문틈으로 아직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에잇, 뭘 하느라고 아직 안 자는 거야? 난쟁이는 열쇠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그러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어요. 대학생의 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뭐예요? 찢어진 시집에서 빛이 솟아오르더니 번쩍거리는 나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난쟁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기 어려워 눈을 끔뻑거리기도 하고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문 앞에 바짝 다가서서 방 안을 훔쳐보았어요. 조금 전에 본 것은 분명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 틀림없었어요. 빛으로 솟아오른 나무에서는 탐스러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나뭇잎이 스르르 움직이자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되고 말고. 난쟁이는 넋을 잃은 채로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방에서 새어나오던 빛은 사라지고 다시 먹빛이 되었어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본 난쟁이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책을 읽는 대학생의 편이 되는 게 낫겠어. 아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할아버지는 내가 배고플 때마다 맛있는 죽을 주시는걸. 맞아. 할아버지의 편이 되는 게 낫겠어. 난쟁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쟁이는 매일 밤 2층으로 몰래 올라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을 구경했죠. 그럴 때마다 배고픔이나 죽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막상 배가 고파지면 할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책이 펼치는 환상의 세계 같은 건 아무 소용도 없었고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사람 살려요. 집안에 개가 있어요. 구해주세요, 제발. 사람들은 저마다 아우성이었어요. 동네에 큰 불이 났던 거예요. 어서 중요한 것들을 챙겨. 할아버지가 소리치며 금고에서 돈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보석과 말재주입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비단으로 만들어진 커튼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난쟁이는 자기도 모르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보던 시집을 챙겨 아래로 내려왔죠. 아, 내가 이 귀한 것을 구했어. 난쟁이는 뿌듯해졌어요. 5명이 사는 2층 집에서 제일 귀한 것을 챙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쑥 기운이 솟아났어요. 난쟁이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 열심히 불을 껐어요. 마을의 큰 불이 간신히 꺼졌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껏 물을 길어 나른 덕분이었죠. 어찌나 열심히 물을 날랐던지 배가 몹시 고파졌어요. 그러자 난쟁이는 생각했어요. 시집이 무슨 소용이람. 밤마다 빛으로 된 나무가 솟아오르면 뭐래.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걸. 난쟁이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기름장수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어 대학생이 눈에 띄었지만 난쟁이는 콧방귀를 끼며 그냥 지나가 버렸답니다. 도깨비불은 시내에 있다고 늪의 할멈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줄줄이 잘하는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맛으로 치자면 고소하고도 쫄깃쫄깃한 소시지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기꾼에게 이야기가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포르르 날아오던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이야기들이 죽었나 봐. 그는 훌쩍거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죽지는 않았을 거야. 먼 곳으로 떠나버린 게 분명해. 이야기를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창가로 다가가던 이야기꾼은 우뚝 멈춰섰어요. 잠깐만, 여기는 2층이잖아. 사다리를 놓고 올라왔나? 그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심조심 다가가 창문을 열어주었어요. 잘 있었나?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였어요. 아,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도 몰라. 이런. 어쨌거나 자네 주머니에 네잎클로버가 들어있군. 예? 세상에 7개씩이나 가지고 있다니. 한 개는 잎이 6개나 달렸잖아. 이야기꾼은 화들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신비한 할머니가 틀림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주머니 안에 있는 걸 꼭 집어 맞출 수 있겠어요?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늪의 할멈이야. 부글거리는 늪에서 살지. 늪에 할머니가 살고 있다니요? 그건 분명히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꾼은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혹시 우리 집에 오는 길에 동화를 보셨어요? 그 잘난 동화가 뭐가 그리 중요해? 늪의 할멈은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도깨비불. 도깨비불이라니요? 바보, 도깨비불도 몰라? 도깨비불이 나왔단 말이야. 늪의 할멈은 누가 들을까봐 걱정이라도 되는지 소곤소곤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데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다 말해줄게. 할머니가 휘리릭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늪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늪의 할멈은 신기한 힘을 가진 게 틀림없었답니다.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스르르 날아가는 중이었거든요. 같이 가요! 이야기꾼은 서둘러 늪의 할멈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할멈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시커먼 늪 앞에서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늪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왔군. 하마터면 마법의 약을 태울 뻔했지 뭐야. 어서 들어오게. 이야기꾼은 늪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어둡지만 꽤 널찍한 방들이 여러 개 있었죠. 늪의 할멈은 이야기꾼에게 의자를 내주었어요. 그러더니 도깨비불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어제 꼬마 도깨비불이 나타났어. 12명이나 말이야. 그러더니 1분마다 쑥쑥 커져서는 사람의 모양을 갖게 된 거야. 사람의 모양을요? 이야기꾼이 깜짝 놀라서 묻자 늪의 할멈이 깔깔 웃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나? 달이 환하게 빛나는 날 태어난 아기 도깨비불들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늪의 할멈이 이야기꾼을 놀려댔어요. 할멈의 이야기는 신기했어요. 그 도깨비불들은 1년 동안 365명의 착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쯤 알고 있지? 아니요,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그럼 그렇고 말고 자네는 아는 게 도통 없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못되게 변하는 건 다 아기 도깨비불들 때문인 거야. 늪의 할멈이 쯧쯧 혀를 찼어요. 12명의 아기 도깨비불들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도시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365명을 나쁘게 만들지 못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글쎄, 썩은 나무 토막 위에 누워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된다지 뭐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시로 가봤자 사람하고 말이나 통하겠어요? 자넨 정말 바보로구먼. 어른 도깨비들이 아기 도깨비불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모르고 있지? 벌써 아기 도깨비불들은 사람들을 꼬시고 있어. 늪의 할멈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꾼은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걱정은커녕 오히려 신바람이 났죠. 와, 이건 재미있는 동화예요. 이야기꾼이 소리쳤어요. 이런,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군. 늪의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이런 부탁을 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아기 도깨비불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꼬드기고 있는지는 자네가 말해줘. 자세하게 말해줘야 해.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럼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야기꾼이 활짝 웃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도깨비불이 시내에 있다고 늪의 할멈이 이야기해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내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겠지? 사실 이건 진짜인데 말이야.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안데르센 이야기 6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